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1편에서 전해드린 대로 세계 3위의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이벤트였습니다. 자원부국 인도네시아는 유권자만 2억 500만 명에 달하고 40대 이하의 유권자가 많아 글로벌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6시간의 투표가 끝나고 한 달 뒤에 나올 최종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표본 개표가 시작되었는데요. 결과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프라보워는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초기부터 미국과 상당히 긴장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유출하려던 자료에 미국이 관련된 문건이 발견된 것입니다.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방산 분야, 특히 전투기 분야에 대한 기술과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태국은 2021년 30년 이상 운용한 F5를 대체할 전투기가 필요하다며 스텔스 기능이 있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최대 8대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끝내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태국이 F-35를 운용할 공군기지 보안, 이착륙, 유지보수, 인력 등의 측면에서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미국 정부가 태국에 F-35를 판매했을 경우 곧장 중국으로 기술 유출이 될 것을 우려해 전략무기로 분류된 F-35 판매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F-35 전투기나 블랙호크 헬기 등 주요 무기에 대한 기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미국은 한국이 KF-21 공동개발국으로 인도네시아와 손을 잡자 인도네시아가 반드시 전투기 관련 극비 자료를 다른 나라에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는데 역시나 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가 미국을 제대로 잘못 건드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인도네시아 직원이 외부로 유출하려던 USB에는 수출 승인 관련 문건 등 49종이 발견됐다. 한국이 미 국무부 산하 국방교육통제국에 지난달 30일 자진하여 신고했지만 미국에서 이와 관련해 항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방첩사와 국정원 등은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많은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미뤄볼 때 카이 내부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카이가 미국에서 이전받은 기술 중에는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것도 있어 미국 측이 핵실 자료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고 인도네시아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뿐 아니라 향후 전투기 개발 일정과 수출 등에도 차질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일일 보고서를 통합해 정리해 놓은 문건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일일 보고서에 작성된 정보에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적발된 것 이외에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파견 기간 다수의 정보를 외부로 흘려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현지 기술자 30여 명이 카이 사천 공장에 배치됐는데요. 이들은 항공기술을 습득하고 KF-21과 관련된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파견된 인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뿐 아니라 최근 카타르와 계약을 체결했던 프랑스산 중고전투기 미라주 2005 구매도 연기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만일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조차 무산된다면 세계 방산무기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의 신뢰는 더 떨어질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KF-21에 대한 분담금을 미루면서 다른 전투기 구매 계약을 연달아 체결하며 한국인들에게 의구심을 키운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2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 구입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카타르로부터 중고전투기를 사겠다고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한 바 있는데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대선 후보였던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카타르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대선 자금으로 썼다는 정황이 나와 유럽연합 반부패기구의 조사 대상이 되면서 창피를 당한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 내부의 반발도 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이런 태도에 실망한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중동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사실 인도네시아에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그룹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사우디 방산전시회에서 아예 최첨단 항공 분야 기술들과 KF-21 전투기 엔진까지 전시하며 중동 수출 공략에 나섰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장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 중앙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이 생산하는 한국 최초의 전투기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과 전투기의 눈인 A4 레이더, 그리고 첨단 항전 장비와 항공기 생존 체계인 지향성적 외선 방해 장비 등 전투기의 핵심 부품 역량이 전시됐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40년에 걸쳐 축적한 항공 핵심 부품의 제조 역량을 소개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확보에 관심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장기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국방장관은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우리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본격 논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일 공동 개발이 성사될 경우 세계 항공 수출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여겨져 방산 강국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미 한국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를 극비에 방문해 칼레드 빈 후세이 알 비아리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 등을 만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가 한국과 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 세계는 합종연횡을 통해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만 혼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F-15나 F-16 유로파이터, J-20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F-35, Su-57, J-20 등 스텔스 성능을 지닌 최신형 전투기는 5세대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는 4세대와 5세대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4.5세대 전투기에 해당합니다.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지닌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공중지배 플랫폼으로 명명된 전투기는 다채널 레이더, 레이저 무기, 적응형 사이클 엔진, AI가 적용된 전자체계 등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미래 중국 공군의 위협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는 2030년부터 F-21을 대체할 예정인데요. 영국, 이탈리아, 일본도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조약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 조약은 초음속 성능과 레이더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전투기를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국을 찾지 못했습니다. 초조해진 사우디는 여러 차례 영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했지만 일본은 매몰차게 이를 거절했습니다. 작업이 많이 완료된 데다 2035년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빡빡하다며 사우디의 참여를 거절한 것입니다. 유럽에선 이미 독일의 주도 아래 프랑스, 스페인이 함께 6세대 전투기 미래전투 공중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은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KF-21을 만들어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공동 개발하면 6세대 전투기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사우디는 설득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블록 3단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6세대인 유무인 복합체계를 만들 예정인데요. 대한항공의 가오리 X1을 이용해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은 6세대 전투기를 위해 조종사 워크로드 경감을 위한 음성 영상 전투 상황 인식 통제 시스템 등을 2028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과제는 카이가 총괄하며 세부 과제는 분야별 전문 기술력을 가진 국내 대표 방산업체들과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투기 개발은 방산 프로젝트 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로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됩니다. 영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확한 총사업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국 정부는 기존 템페스트 프로그램에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입했고 일본은 이 사업비로 6천억 원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만일 한국과 사우디의 공동개발이 확정된다면 한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의 탄탄한 자본이 만나는 것이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사업일수록 두 나라의 굳건한 신뢰가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에 대해 여러 번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프라보어가 대권을 쥔다고 해도 한국에는 신뢰를 잃고 미국에게는 의심을 산 것에 대한 뒷수습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